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을 들어보셨는데요. 일단 자세한 내용은 이 두 분과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혁 민족화해 협력 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실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제일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 게 윤영찬 수석이 여러 가지 지금 브리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역시 오늘 이 두 정상이 공동 합의문을 발표를 할 것이다. 이 내용을 하고 아직 정확한 합의 내용이 나온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한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어젠다가 이제 세 가지라고 이제 정부에서는 밝힌 바 있습니다. 예. 남북 관계 증진, 비핵화 그리고 이제 군사적 긴장 해소인데요. 군사적 부분에 관해서는 워낙에 좀 기술적인 요인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아마도 어느 정도 합의문이 이미 마련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마련이 좀 된 것 같다. 다만 이제 NLL과 같은 좀 민감한 부분이 지난번 군사회담 때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됐었기 때문에 과연 NLL에 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포함시킬 건지 하는 부분은 아마 마지막까지도 좀 조율이 필요해 보이고요. 예.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의 이제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도 현재 제재 상황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합의문에서 담길 문구 정도는 이미 마련이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비핵화에 관련한 부분인데 그것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개인의 이제 결단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몇 차례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와도 회담을 하고 그리고 우리 특사단도 만나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도 회담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의지의 확인 그리고 이제 북한 자체의 조치 이외에는 사실 국제사회가 바라는 수준의 비핵화에 관한 확실한 언질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아마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설득을 해서 비핵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합의를 이끌어내느냐가 아마도 오늘까지 회담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관심이 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진행되는 일정들이 사실 어제보다 굉장히 더 중요할 수 있는 일정들이기 때문에 윤영찬 수석의 브리핑을 토대로 오늘 이야기를 먼저 한 다음에 어제 얘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질문 드렸던 그 부분, 이 합의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초안이 지금 좀 나와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브리핑처럼 아직까지도 블랭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제가 어저께 그 1차 남북 정상회담 배석 구성을 보면서 굉장히 실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남북 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많이 이루어졌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군사 문제라든가 뭐 또 다른 외교 문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비핵화 문제지만 그럴 경우에는 송영무 뭐 국방장관하고 통일부의 조명균 장관님도 배석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남북 간의 회담을 해왔던 분 서훈 정의용 실장이 배석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느 정도 그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 그 오전 회의가 10시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배석하는 사람이 어저께와 같은 그분들이 배석이 된다면 어저께 못다한 예정보다는 30분 더 길어졌었죠. 그런 얘기들을 나누는데 충분히 얘기가 이루어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까 우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는 세 가지 의제를 말씀했지만 대통령께서는 그날 오후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진행하면서 특히 두 가지 의제를 꼭 집었어요. 하나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재개를 중지하고 촉진하겠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군사실무회담에 대해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문제는 NLL 빼고는 거의 다 합의를 봤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기 전까지. 그런데 NLL은 사실은 이제 우리는 기존에 NLL을 고수하면 하겠다. 이제 북한은 이제 38승 기준으로 해서 NLL을 이제 해상 분계선으로 하자라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그 우리 이제 서해의 화약고인 NLL 문제가 뭐라 그럴까 그 해결되지 않았던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그 평화수역으로의 어떤 그 합의를 본다라고 그러면은 굉장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핵화 문제는 지금 이제 아까 우 박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북 간의 합의하는
이루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 그다음에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북미 대화, 2차 북미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의 내용이 아마 담겨 있으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자기가 2차 북미 회담을 중지하겠다. 그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는 거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두 분 모두 어느 정도는 합의가 진척이 됐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오찬 전에 합의문이 발표된다고 좀 가정을 했을 때는 질문을 받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이건 1차 때도 그렇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다른 국가와의 정상회담 때도 이제 대부분 사실 질문의 수는 굉장히 제한이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 이제 북한이라는 우리가 아주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관계를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뭐 우리의 헌법상은 국가가 아니지만 예. 우리가 특수한 관계 하에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이런 외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그 사회 체제가 우리와는 뭐 전혀 다른 상황이니까 북한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꼭 뭐 실망스럽다거나 뭐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번에도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우리가 생방송으로 이러한 상황을 전혀 보지 못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생방송으로 이러한 우리의 방문 모습을 전부 다 볼 수 있었다 하는 것이 뭐 하나의 진전이듯이 앞으로 이런 관계가 계속해서 진전이 되어 나간다면 뭐 언젠가는 기자들의 질문도 받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오찬을 진행을 하게 되고 오찬이 끝나고 나면 지금 만무대 창작사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만수대 창작사요. 만수대 창작사요. 예. 여기를 찾아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만수대 창작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잘 어떠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모르시는 같아요. 분들이 많을 것 예.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예술품을 갖다 전시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이 만수대 창작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왜 여기를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질문이 나왔는데 예정된 일정이었고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그 정도로 안다 이렇게 네. 수석이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수대 창작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의 해외 수출과 관련해서 아프리카 국가나 아니면은 뭐 캄보디아 같은데 굉장히 커다란 조각상이나 건물들을 지어서 이제 수출을 했던 곳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7년 8월에 이제 유엔 제재 23715에서 예. 이제 북한의 해외 수출을 막으면서 이 만수대 창작사의 물품을 파는 만수대 해외 개발 공사를 유엔 제재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해외 자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해외 자산이 지금 유엔 제재 때문에 동결돼 있는 상태고요. 예.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세네갈의 어떠한 국가를 기념하는 동상을 만들어서 뭐 2,700만 불 정도의 뭐 판매도 하고 예. 북한 외화벌이의 좀 큰 수단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아까 윤영찬 수석의 브리핑에서도 그 질문이 나왔던 이유는 예. 이렇게 북한의 해외 외화벌이 수단으로서 제재를 받았는데 우리의 특별수행단이 꼭 방문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질문이 나왔던 것 같고요.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아마 윤영찬 수석의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경제인들이 지금 많이 갔습니다. 양묘장을 방문을 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조금 이거 생뚱맞은 느낌이 든다. 양묘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글쎄요, 대단한 그 4대 그룹 거의 책임을 맡고 있는 총수들도 예. 전부 다 동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새로운 IT 쪽 분야의 전문가들, 대표성을 지닌 분들도 가고 있는데 왜 양묘장이냐? 그러니까요. 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2007년도에 그 남북 정상회담 때는 그 특별수행원이 예. 평화 자동차를 시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북한에서 특히 어떤 경제 발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경제 분야의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특히 양묘단을 이제 시찰한다는 것은 북한이 가장 급선무로 생각하는 게 식량의 자급자족이 아닌가. 지금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 작년 말에 핵무력 완성을 발표하고 나서 이제 예. 경제에 올인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 가장 북한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1990년도 중반만 해도 아주 심각한 식량난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북한 주민들, 지금 뭐 꽃집이라는 이름들 네. 우리가 기억을 할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까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통계에 의하면 북한의 식량 사정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제사회에서 지원을 받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그 양묘단을 딱 꼽은 거는 예. 식량을 자급자족하겠다 우선적으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남북 간의 어떤 기술 교류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특별하게 대북 제재를 받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박사님 생각도 비슷하십니까? 이번에 사실 어제 윤영찬 수석의 브리핑과 그다음에 리용남 부총리의 발언에 조금 차이가 있었던 점이 있어서 과연 이번에 우리 기업인들의 동행 과정이 뭐 어땠는가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누가 초청을 했느냐? 네네. 그리고 윤영찬 수석은 이제 북측이 전혀 요청한 바가 없고 예. 우리의 결정이라고 했는데 이제 또 자료 화면을 보니까 북측에서는 리용남 부총리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와달라고. 특별히 요청을 했다라고 예. 뭐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북한에서도 지금 경제 발전에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북한이 이제 개방을 하게 된다면 예. 일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단체는 이제 우리의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기업들이 과연 어떠한 북한의 경제 상태를 보느냐에 따라서 예. 향후 우리 기업이 대북 투자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또 북한에서는 어떠한 개발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뭐 이러한 부분들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어제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뭐 북한의 숙소가 수준이 많이 낮았다고 이야기를 했듯이 현재의 북한의 기업 상황이라는 것은 아직 뭐 그렇게 발전됐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솔직하게 내놓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찬 장소가 사실 많은 관심을 받았거든요. 평양 시민들이 자주 편히 이용하는 곳을 가고 싶다고 했는데 공개가 됐습니다. 대동강 수산물 시장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생중계를 통해서 우리가 평양 시내를 보고 평양 주민들을 이렇게 많이 보는 경우도 없었잖아요. 예. 또 그것도 2박 3일 동안 생중계를 통해서 거의 24시간 실시간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방송을 접하고 있는데 평양 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저께였죠. 두 여사께서 방문하신 옥류 아동병원도 예. 김정은 집권 이후 2013년 3월에 개원이 됐다고 합니다. 예. 지난번 이 대동강 수산물 식당도 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방문해서 나왔던 사진이 노동신문에 실렸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예. 김정은이 집권해서 이뤄놓은 업적들을 전부 다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 평양 시내의 뭐 창정거리라든가 여명거리, 그다음 미래과학자거리, 그 높은 건물들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이 오찬 장소로 그 선정이 된 수산물 식당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북한 주민들의 단백질 공급을 위해서 수산물 양식에 중점적으로 뒀다는 게 노동신문에 예.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의 업적, 김정은의 이제 그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선전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동강 수산물 시장 식당의 영상이 좀 우리나라에 지금 공개가 돼서 보니까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 보니까는 시민들도 정말 그냥 일반적인 시민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참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서민식당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그리고 편하게 가기에는 아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왔는데 거기 어떻게 시민들이 그냥 갈 수도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사실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공항에도 그렇고 이제 연도에 이제 환영 인파가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이해하기가 되는 부분도 있죠. 힘든 장면인 것이죠. 근데 이제 북한은 우리와는 이제 아직까지는 체제가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본다면 예. 물론 어느 순간에는 변하겠지만 지금은 뭐 그 사회에 그러한 면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제 저도 생각해 보면 80년대 초반에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예. 그 당시 이제 부시 부통령이 예. 한국을 방문할 때도 우리나라에
영화에서도 정부에서 이제 동원을 해서 이제 길가에서 이제 성조기를 흔들었던 그런 예.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점차 그런 장면이 이제 없어졌고 북한은 이제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80년대 초에 했던 것처럼 손님을 환영한다는 예우다. 예, 뭐 식으로 한 것이니까 뭐 우리가 받아들이기엔 조금 어색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뭐 그 상태로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식당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북한의 체제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뭐 아무런 통제 없이 뭐 우리 대통령이 수행단과 가는데 뭐 아무나 들어와서 식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이러한 과정들이 보도되고 또 생방송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뭐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은데요. 만찬이 끝나고 나서 공연을 문 대통령이 관람을 하게 되는데 이게 빛나는 조국이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뭐 말이 많았는데 일단 빛나는 조국으로는 됐습니다. 근데 내용이 좀 바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저도 오늘 지금 윤영찬 수석 발표를 듣기 전까지는 아마 그 집단 체조, 빛나는 조국은 아마 정치색이 너무 짙어서 예. 우리가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일찌감치 회전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합의문도 발표하고 시간이 많다 보면 집단 체조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발표가 나왔네요. 네. 근데 2000년 때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가실 때는 뭐 무용하고 기하게 어우러진 그냥 일반적인 평양성 사람들이라는 공연을 보셨대요. 근데 2007년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아리랑 집단 체조를 관람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5년 만에 이번에 집단 체조 빛나는 조국이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이제 공연이 됐다고 하는데 예. 저도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 그다음에 반미고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아주 듣기가 좀 거북했던 빠졌군요. 그럼. 예, 뭐 구호들이 사라지고 지금 현재 남북 관계라든가 북미 관계, 향후 북미 관계 를 생각을 해서 그런 어떤 집단 체조를 뭐 구성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기에는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정치색이 너무 짙다라고 말하기에도 뭐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지 않나. 근데 이제 단지 우리하고 다른 그 사회에서 집단을 동원해서 15만이라는 사람들이 뭐 카드 섹션을 하고 예. 한마디로 이제 과거 우리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운동회 때 카드 섹션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굉장히 낯설어서 그런데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도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부딪힐 때마다 나누는 얘기들이 굉장히 겸손하게, 예. 그러니까 낮추면서. 손 안의 사람으로서의 그 예우를 굉장히 하려고 노력을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연기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진정성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뭐 집단 체조를 봐도 거기에 지나친 정치색을 드러내놓지 않은 작품이라 그러면은 뭐 무난하게 네, 괜찮지 공연 않을까. 관람을 하셔도 무난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 박사님 생각도 같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빛나는 조국이라는 체조를 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것이 이제 북한의 체제 선전용의 집단 체조라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황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이 과거 아리랑에서 어느 정도로 이제 좀 순화되거나 바뀌었는지는 뭐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 내용이 지나치게 체제 선전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수용할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여전히 이게 뭐 아리랑을 조금 바꾼 것이고 북한의 체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말씀하신 대로 논란이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영찬 수석이 앞서서 대답을 할 때 약간 곤란해하더라고요. 빛나는 조국에서 질문이 약간 바뀔 수도 있고 이건 아무래도 좀 국내 여론을 의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이 집단 체조를 관람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과연 어떤 체조를 이제 북한에서 보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현재의 남북 관계를 생각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좀 곤란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면 빛나는 조국이 아니라 뭐 다른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사실 나왔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실제 내용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빛나는 조국이 과거 아리랑을
좀 바꾼 것이고 여전히 체제 선전용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아마 윤영찬 수석도 아까 이야기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좀 곤란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대답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금 자막에 변형된 빛나는 조국이라는 내용을 좀 띄워드렸는데요. 아마 황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좀 불편한 부분, 민감한 부분은 아마 상당히 많이 삭제가 되고 어떤 식으로든 환영의 뜻이 담길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오늘 일정은 저희가 여기까지 얘기하고 어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 한 가지만 꼽으신다면요. 말이든 뭐 행동이든 장면이든 뭐든 너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어제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딱 한다면은 그냥 김정은 위원장이 그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우리가 너무 그 수준이 예. 경제적 수준이 많이 모자란다 그런 말하는 그 내용, 솔직한 표현. 네, 솔직한 표현이 그냥 저는 제일 좋았어요.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예. 좋았다기보다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사실 뭐 퍼레이드하고 초반에 그런 모습도 인상적이었는데 영상이 지금 준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백화원 갔을 때 영빈관에서 처음 이제 보내드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야 우리 빨리 나가자. 김영철 부장 우리 나가자. 이러고 나가면서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하거든요. 고개를 살짝 그 숙이는 그 장면. 거기서 저는 상당히 많은 의미를 느꼈습니다. 아,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가 저렇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이든 장면이든 행동이든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1차적으로는 생방송으로 볼 수 있었다는 장면이 좀 가장 인상적이었었습니다. 예. 저는 뭐 외교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지도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꼭 뭐 속마음을 다 나타낸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 쪽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 어제 행동들이 뭐 완전한 속마음이라기보다는 서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하는 행동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개인적인 관계가 어떻게 국가와 국가의 관계로서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아마도 이제 오늘 회담 내용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내용에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들 인상 깊은 장면을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차를 따로 타고 갔는데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깜짝 놀랐죠, 그 두 그때. 정상의 이 뒤통수라고 해야 되죠. 뒤통수가 보이는 장면이 참 인상이 깊었는데요. 어제 하루를 돌이켜보자면 최초라는 수식어가 정말 많이 붙는 하루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초의 그 두 부부 이제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이제 영접을 나왔다는 거. 왜냐하면 김일성 시대나 김정일 시대에는 퍼스트 레이디라는 존재감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동반을 해서 영접을 했다는 것도 최초였고요. 그다음에 또 얘기를 드리면은 그 노동당 집무실, 예. 본부청사 집무실에서 회담이 시작이 되어졌죠. 예전에는 아마 영빈관 숙소에서 남북 정상 간의 회담이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김정은은 자기의 집권에 대한 어떤 자신감뿐만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우리가 도발국가다, 더 이상 도발국가가 아니다. 정상국가의 면모를 공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그 노력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설주 여사의 대동, 그다음에 노동당 집무실에서의 정상회담.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노동당 집무실은 김정일 시대만 해도 혁명 수뇌부라 그래서 절대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들 자체가 정상국가의 면모, 정상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 몸부림,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정말 많은 대화를 했고 뭐 녹화 중계든 편집된 본이든 공개가 많이 됐습니다. 그때마다 아마 상당수의 많은 분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 과연 비핵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까 기대를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아쉽게도 어제는 그와 직접적인 표현은 좀 없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북한은 이제 미국과 본격적으로 이제 비핵화 이야기를 나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예. 사실 이제 7월달에 폼페이오 방북에서 큰 성과가 없은 다음에 워싱턴에서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또 8월 말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취소되면서
죄송합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여전히 미국에서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우리 대통령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더군다나 어제 우리가 이제 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이제 공개석상에서 발언이기 때문에 예. 더욱더 이제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예. 높고요. 우리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개석상에서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네.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크게 실망할 이유는 저는 논의가 안 없다고 되고 있는 건 봅니다.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비핵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은 원래 낮았기 때문에 크게 실망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번에도 역시 지근거리에 보좌를 했고요. 배석자로까지 참석을 했거든요. 뭔가 북한 내부에서의 위치라고나 할까요? 이게 더욱더 확실히 제일 보인 것 바쁜 같습니다. 분인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제가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그거 아까 말씀드린 거 말고 두 번째는 이리저리 뛰는 김여정 부부장의 모습이라 그럴까? 우리 방송국이 가서 생중계를 하다 보니까 계속 잡혀요. 안 잡힐 모습까지도 다 잡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이리저리 뛰는 동분서주하는 김여정의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지금도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김여정 부부장의 위치는 김정은 위원장과 거의 정치적인 동반자이고 개인적인 동반자는 리설주 여사겠죠. 부부지간이니까. 그런데 이제 남매지간이지만 김여정 부부장이 차지하는 위상 그거는 굉장히 크고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아바타 정도라고 생각을 해도 충분할 정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1차 남북 정상회담 때도 우리 쪽에서는 서훈 원장하고 정용 실장이 앉았고 그 당시에도 김영철과 김여정 부부장이 앉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부적인 실무 회담이 아닌 정도에서는 김여정 부부장이 참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여정 부부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박사님이 보시기에 어차피 김정은 위원장은 생중계가 되면 모든 게 다 잡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화면들이. 김여정 부부장이 저렇게 뛰어다닌다는 것도 분명히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는 것도 알 수 있을 텐데 저것도 어느 정도는 연출된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북한의 정부의 특성이 워낙에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사실 김여정 부부장의 저러한 모습은 4.27 때도 그랬고 6.12 싱가포르 때도 이제 사실 굉장히 드러나게 나왔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나 다른 국가로 친다면 사실 대통령을 수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화면에 잘 안 잡히게 노력을 하는 것이 관례인데 어제 화면들을 보면은 사실 그런 부분은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런 수발드는 모습에서부터 정책적인 부분까지 모든 것을 함께하는 모습을 오히려 보여주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참모였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정도로 저렇게 TV 화면에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 부부장의 위상이 일반 참모와는 다르다는 점을 좀 보여주는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상회담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앞서서 시간은 10시라고 공개가 됐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내용에 따르면 백화원 영빈관에서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어제는 노동당 청사에서 했고요. 오늘은 백화원에서 이렇게 다르게 하는 것도 처음 아닌가요? 저는 이번에 오늘 정상회담이 노동당 집무실에서는 아직까지 좀 뭐랄까 좀 딱딱하다. 근데 백화원 영빈관이니까 마음이 팍 놓입니다. 뭐냐면 백화원 영빈관에서 오늘 9.19 오후에 공동 합의문 발표도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백화원 영빈관 자체가 워낙 경관도 수려하지만 집무실하고 영빈관하고의 어떤 온도차가 있네요. 굉장히 온도차가 있고 우리가 느끼기에도 그런 이름 자체가 다릅니다. 영빈관과 노동당 청사 집무실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뭐랄까 회담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일단 거기에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확정이 났으니까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모두 다 네. 저곳에서 합의문을 발표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회담도 다 백화관에서 예, 열렸습니다. 결국 네네. 이제 그 프로세스를 그대로 지금 가져간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첫날부터 김정은 위원장과 바로 회담을 하는 것 자체도 사실 네. 좀 지난 2000년과 2007년의 평양 방문과는 좀 차이가 있었던 점이고요. 2000년과 2007년에는 일단 우리 대통령이 평양으로 갔을 때 이제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먼저 만났고 예. 그 다음 날 이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백화관에서 회담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벌써 세 번째 만남이기도 하고 예. 그러한 형식적인 면을 좀 뛰어넘는 내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양 정상이 좀 합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백화원에 도착하는 때까지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또 거기서 기다렸다가 또 뭐 회담을 하는 것도 뭐 동선상 어색하기도 하고. 어색하네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회담을 하는 의미도 주는 의미에서 어제는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조금 더 뭐 다른 예. 분위기와 의미를 주기 위해서 예전에 회담이 열렸던 백화원에서 다시 회담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정상회담 일부 또 결과 발표까지 생중계가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잠시 뒤면은 화면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어제 정상회담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은 애초에 90분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30분 정도 늘어났거든요. 여기에도 어떤 일정 부분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워낙 비핵화라는 게 막중하고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뭐 쉽게 풀어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예. 편안하게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사전 회담 중에 이제 미국의 입장이라든가 미국의 말들을 아마 직접적으로 진솔하게 허심탄회하게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수도 있고요. 예. 또 이제 이번에 사실은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러 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오고 갔었어야 됐기 때문에 아마 얘기가 좀 길어졌다라고 첫 번째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북미 간의 협의점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황은 북한이 선 종전선언을 원하고 네. 미국은 선 비핵화를 원하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주변만 맴돌다가 합의점을 못 찾아서 교착 상태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는 너희가 과거 핵은 포기했는데 현재 핵 리스트, 시간표를 내놔라. 현재 핵무기가 얼마나 되고 핵물질이 얼마나 있으며 핵시설이 지난번에 영변 파기했다고 하지만 그거 말고 또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트를 내놓고 미사일 RC 비행 같은 경우에도 예. 리스트를 내놔라. 그런데 미국의 주장이 그 요구 조건이 좀 과한 측면이 있어요. 한꺼번에 지난번에 70%를 뭐 반출하라고 하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70년 동안의 북미 간의 그 적대적인 그 관계라는 것이 한 번에 그 관계가 좋아지고 신뢰를 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네. 지금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제가 큰 의미를 두는 거는 두 남북 정상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다라는 거에 저는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네. 근데 북미 간은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인 교착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만약에 비핵화에 대한 얘기가 지금 이제 오전 시간에 진행이 된다면 어느 정도 이제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리스트, 그러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미국의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대화 회담이 굉장히 많이 진전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 박사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에게 어쨌든 공은 넘어온 상황이고 뭔가를 지금 북한이 이제 한두 시간 뒤면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죠. 어떤 액션을 취할지. 북한이 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의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핵화 관련해서요. 지금 비핵화 관련해서 아마 북한에서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이미 이야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본인들이 구체적으로 많은 것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부분에서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이 부분을 미국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겠다라는 정도 선에서 아마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마 이번 합의문에서 뭔가 구체적으로 합의가 되더라도 향후 북미 협상을 위해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아마도 이제 우리 대통령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회담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우리가 또 미국과 동맹 관계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에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바를 내놓을 가능성은 조금 작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라고 했는데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요. 저도 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질문 안 받고 말씀드릴까요? 예. 결국에 그 비핵화 문제는 남북 관계에서 충분한 논의가 돼야 되는데 결정의 주체는 미국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저께인가 뭐 인종수 실장이 할 때 블랭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합의가 안 될 경우를 염두에 둔 경우하고 두 번째는 충분히 논의가 됐어도 공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미국한테 나중에 용의 그림을 그리고 눈동자를 찍어라. 공을 미국한테 다시 한번. 던져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그 합의문 발표에도 구체적인 비핵화에 대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고 어느 정도의 선언적인 문구로서 표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기대감이 좀 높아졌거든요. 네. 세 번째 만나는 거니까 이번에는 뭔가 비핵화. 2차 북미 회담이 이제 그때로. 날짜만 잡혔다면 그거는 성공적입니다. 그렇게 그 보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비핵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접점을 찾았고 북미 간의 간극을 좁혀서 빅딜 성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한 50%는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똑같은 입장이신 거죠? 미국과의 날짜만 좀 어느 정도 맞춰도 성공적이다. 그러니까 사실 뭐 날짜가 오늘 나오진 않겠지만 예. 아마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미국과의 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럼 만약에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온다면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표정이라든가 향후 일정으로 분위기를 파악할 수 유추를 있는 해봐야겠네요. 거겠네요. 네, 근데 지금 이러한 지정학적 환경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아주 뭐 구체적인 답변을 얻어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그것을 이번 회담에 뭐 실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 회담이 하나의 끝이 아니라 긴 과정의 하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못 얻어냈다, 공개하지 못했다고 네. 하더라도 그것을 실패라고 보는 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